스타잉은 갈 겁니다. 갈 겁니다. 갈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님, 바로 갈 겁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은, 최근에 챔스 2경기 말아먹었죠. 근데 내가 이거, 이 1라운드부터 설명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레알이 조별리그에서 절대 잘해주는 애들이 아니야. 보통 한 경기에서 2경기는 말아먹고요. 이게 항상 조별리그마다 그렇습니다. 마헨을 해주는 게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야. 2번에서 3번. 벤제마는 일단 못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추아메이도 그렇고. 아무튼 지금 일단은 일단 2경기 말아먹었죠, 그죠? 라이프치한테 졌고, 그 전에 누구고? 샤타르한테 무승부 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레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 그래도 레알도 이기긴 해야겠죠, 그죠? 왜냐, 2경기를 말아먹은 것 때문에 이 라이프치히랑 격차가 좁혀진 덕분에, 그죠? 라이프치히가 오늘 만약에 레알이 못 이기고 랍치가 이겨버리면 순위가 바뀝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알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경기는 잡아내야 된다. 대신에 뭐 레알한테 장점은 이 경기를 잡으면은 자력으로 이제 1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라이프치히랑의 뭐 그런 그거 상관없이, 결과 상관없이, 아무튼 뭐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오늘 홈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 그 셀틱이 또 탈락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그죠? 동기부여도 없고. 대신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정황상 레알이 홈이기도 하고 오늘 무조건 어떻게 보면은 자력으로 1위 하는 게 더 마음 편하니까 이길 것 같고, 요런 상황에서 레알이 만약에 한 골 차승을 한다, 한 골 차승을 해버린다, 야, 그러면은 좀 더럽긴 하죠, 그죠? 진짜 더럽긴 해. 뭐 그런 경우까지는 또 뭐 조심은 해야겠지만, 그런 경우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튼 셀틱이 또 의미 없는 경기라는 거, 만약에 뭐 유로파나 이런 의미가 있었다면은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셀틱이 의미 없는 경기기도 하고 레알이 홈이기도 하고, 뭐 이 저 뭐냐, 아센시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바요스 이런 애들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비니신이 하나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레알 뭐 마헨을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그죠? 여기는 라이프치히는 절대 지면 안 되고요. 자, 승점이 9점과 6점이거든요. 9점 샤흐 6점. 자, 근데 오늘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지게 된다면, 승자승으로 인해 가지고 샤타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상 랍치는 지면 안 된다. 반대로 샤타르는 이겨야 된다. 이렇게 좀 극명하게 좀 이렇게 나뉘는 경기입니다, 그죠? 근데 어제도 보셨다시피, 어제 이제 그 토트넘이 속한 조, 마르세유하고 토트넘하고 스포르팅하고 프랑크푸르트, 결국에 동기부여 있는 경기들은 다 오버가 났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토트넘이 마지막에 극장골을 넣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득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샤타르 같은 경우에 요번 그 챔스 조별리그 5경기에서 1, 2, 3, 4, 5라운드 중에서 득점을 전부 다 했습니다. 1, 2, 3, 4, 5라운드 전부 다 득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분명히 득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라이프치히도 최근에 득점력이 괜찮죠, 그죠? 장기 부상자들 제외하고는 뭐 전력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당연히 라이프치히도 동기부여는 있을 거고, 그죠? 그 그래서 라이프치히도 만약에 라이프치히가 한 골을 먹힌다라고 가정했을 때 라이프치히도 무조건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 쪽 접근이 맞을 것 같다. 자, 근데요. 승패는 어디 보십니까? 승패. 나는 솔직하게요. 솔직하게 그 라이프치히가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그죠? 중립이죠. 어. 우크라이나 팀들 저희 폴란드 중립에서 하죠. 자, 근데 어 막상 얘네 둘의 1라운드에서 그냥 샤타르가 4대1로 이겼다. 이거를 제외하고도 그냥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승패로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딱히 라이프치히 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라이프치히 감독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런 챔스나 대항전에서 운빨 자체가 그렇게 좋은 감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샤타르가 잡고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차라리 그냥 오버 쪽 접근이 가장 쉽기도 하다. 자, 요거는 일단 첼시는 아무 의미 없죠. 그죠? 이 경기 저도 AC 밀란이 이겨도 어차피 승자승으로 10대 10 승점 10대 10이라서 의미가 없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뭐 아무튼 의미는 없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첼시 다음 리그 경기가 아스날이죠. 근데 이 경기에서 조금 더 이따 하루 빠르게 일정을 치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홈이기도 하고. 아무튼 첼시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 라인업 보아도 그 주크헤메카라든지 뭐 브로야라든지 이런 애들 어느 정도 이 젊은 자원들 어린 애들이라든지 이런 대항전에 있어가지고 경험치가 부족한 애들 꺼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막상 그렇다고 해서 자그레브 프렌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젊은 애들이라도 기본적인 기량이 있는 애들이라서 그런 본인 커리어를 쌓는데 좀 그거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막상 승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기도 하다. 아무튼 그 요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경기 자그레브가 만약에 이기고 짤츠부르크가 고꾸라진다면은 또 뭐 자그레브 입장에서 유로파를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자그레브 쪽이 조금 더 동기부여는 있겠죠. 짤츠부르크가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뒀을 때는 자그레브가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는 경기입니다. 대신에 첼시 같은 경우에도 그 1라운드 같으면은 포터 감독이 부임하기 전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 복수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홈이라서 복수전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젊은 자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백업 자원들이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본인들의 커리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어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첼시의 득점도 자그레브의 득점도 둘 다 득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근데 막상 이 경기를 만약에 첼시가 이런 동기부여가 없다는 가정을 뒀을 때 첼시가 동기부여가 없고 전혀 없죠. 전혀 없고 이 하나 있죠. 뭐 그냥 복수전 1라운드 복수 요 한 가지. 그거 말고 이제 다음 리그 경기가 중요할 때 그래도 나는 첼시한테 만약에 한 1.7대 1.8대 요렇게 줬으면은 아마 난 자그레브 프렌을 갔을 거예요. 조금 높은 배당을 줬다면. 근데 생각보다 배당이 너무 낮아. 이건 첼시가 무조건 이긴다는 거거든. 그렇다고 이 똥배를 물어가기엔 좀 그렇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 팀 다 득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대1로 무승부가 나면은 진짜 뭐 운 더러운 거겠지만 전 오버 쪽이 나와 보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AC 밀란. 자,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가장 쉬운 답지는 뭡니까? 가장 쉬운 답지. 승과 오버가 상당히 좀 많이 갈리죠, 그죠? 승과 오버가 많이 갈리는데, 만약에 1대1 무나 아니면은 0대0 무나 아니면은 뭐 짤츠의 0대1 0대0 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어제 나폴리 프렌처럼 똥 밟았다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똥 밟았다 생각하십시오. 왜냐면은 지난 맞대결 1라운드에서 1대1이 났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 무조건 이겨야 하는 팀, 그죠? 그리고 무조건 막아야 하는 팀, 요런 상황이라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AC 밀란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그죠? 짤츠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무튼 요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뭐 지루라든지, 그죠? 레앙 아니면 뭐 디아스라든지 레비치라든지 충분히 뭐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은 많기 때문에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만, 밀란이 지난 경기 졌제 리그에서. 잠깐만요. 토리노 아니었나? 맞네. AC 밀란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요.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도 AC 밀란 승에다가 오바. 오늘은 뭐 대부분의 답지가 다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 자, 시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두 경기 0대0, 0대0, 그죠? 두 경기 다 득점을 없어가지고 챔스에서, 그죠? 득점도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믿음이 좀 떨어지기도 하죠. 홀란드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런 누수도 있고. 아무튼 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 1위가 확정된 상황이고, 그죠? 뭐 대신에 좀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마레즈 얘기를 왜 꺼내는데 여기서 또. 걔 뻥튀네 또. 마레즈, 나는 맨시티 딱 생각했을 때 마레즈 난 이미 잊고 있었거든. 진짜 또 생각나네. 걔 빡치네 또. 자, 근데 한 가지 좀 이렇게 봐야 하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월드컵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A매치 소집 전까지 맨시티는 오늘 경기 포함해서 전부 다 홈이에요. 다음 리그 경기 풀럼, 그리고 그 다음에 브렌트포드, 전부 다 홈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시티 오늘 경기도 홈, 다음 리그 경기도 홈, 그 다음 리그 경기도 홈. 홈 4연전을 치르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봐요, 나도. 예. 이게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라 봐. 그래서 물론 이제 세비야 입장에서도 뭐 그죠? 이 경기, 자, 세비야 입장에서는 요 경기는 이기든 지든 뭐가 됐든 간에 유로파 확정입니다. 유로파 확정이에요. 그래서 세비야 입장에서도 뭐 크게 동기부여가 없죠. 저도 상관없고 이겨도 어차피 유로파인데, 그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뭐 얼마나 해줄지는 뭐 시티에게 달린 거죠, 그죠? 시티에게 달렸다 보는데 모르겠다. 시티 최근에 챔스 두 경기에서 0대0, 0대0이 좀 나름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저는 이거 그냥 세비야 2.5 프렌에다 언더 갈게요. 맨시티가 3골 차로 이긴다? 홀랭이도 없는데
오늘 같은 날 씨야 또 마레즈가 막 3골 해트트릭하고 이질 안 하겠지. 아, 그치. 보든 같은 경우에는 요새 아예 선발로 쓰지도 않습니다. 음. 마레즈가 이제 가끔씩 이제 조커 카드 역할을 하긴 하잖아. 음. 이제 뭐 진짜 중요한 경기 때 막판에 막 어떻게 꾸역으로 넣어준다든지 좀 그런 조커 카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아, 야 혹시 그 유튜브 딱 보시는 분, 야 코펜하겐 보니까 그또 갑자기 또 답이 생각나네요. 예. 그 딱 한창 초장 초반에 그 저 뭐냐 그 김영인이 저 뭐고 코펜하겐 얘기하면서 존나 그런 거 있었는데 몰라 형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맨시티하고 세비야랑 마찬가지로 코펜하겐이 이기든 도르트문트이 이기든 어디가 이기든 순위 변동 없습니다. 그냥 요대로 끝납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저기 뭐냐 도르트문트 감독의 성향상, 돌문 감독 성향상 그 저기 뭐냐 챔스에서 그래도 뭐 의미 없는 경기는 없다. 잔여 경기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잡고 볼 겁니다. 시티한테 지지 않은 것도 그렇고, 저는 도르트문트가 그때 이제 세비야랑 비겼을 때 있죠. 그때가 아마 세비야가 감독 바뀌고 그 첫 경기인가 두 번째 경기였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무승부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뭐 감독의 성향상 충분히 남은 잔여 경기라도 잡고 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챔스에서 챔스 5라운드 동안 무득점이에요. 5라운드 동안 무득점인데 오늘 경기에서 뭐 골을 넣어가지고 1대1 무승부 뭐 이런 경기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도르트문트 승 쪽으로 충분히 가볼만 하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득점 자체가 없습니다. 자, 와 결국에는 내가 말했지. 파리가 올 시즌 무패 우승할 거라고. 무패 트래블에다가 거기에다가 매형 월드컵 우승. 점점 가시화 되어 간다. 지금 우리가 취급하는 애들 중에서 이 리그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 중. 그죠? 근데 뭐 최근에 파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다. 점점이라고 표현하긴 왜냐면 또 기복이 있을 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트로아전 때 같은 경우에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충분히 잡을 만한 애들은 다 잡는다 그죠? 근데 대신에 그렇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그냥 거의 그 실버타운 수준이죠. 예. 답이 없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유벤투스가 리그 한정 홈에서는 꽤나 좀 잘 비비고는 있다지만 잘하고는 있다지만 파리 상대로 뭐 힘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파리랑 지금 벤피카랑 지금 승점이 같은 상황이라서 파리 입장에서는 이 경기 잡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파리가 무난하게 잡아주지 않을까. 자 근데요 여기서 관건. 지금 유벤하고 마카비하고 승점이 같잖아요. 누가 유로파 갈 것 같아요? 표. 소리. 유벤투스.
봐봐. 지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잖아. 어차피 유로파를 가도 대충 지금 이 전력일 거야. 맞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유로파를 가도 유로파 저기 뭐냐 16강 플레이오프에서 막상 우리가 그냥 유벤 반대 찍을 것 같아. 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차라리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냥 마카비 하이파가 오늘 무승부라도 해가지고 그냥 유벤이 차라리 그냥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뭐 막상 그렇진 않겠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 어차피 유벤이 지금 현 상황에서 유로파 가봐야 어차피 답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럴 가능성이야 뭐 없진 않지. 자, 마카비 벤피카. 자, 일단은 그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 유벤투스가 진다라고 가정을 뒀을 때, 그죠? 진다라고 가정 뒀을 때 마카비 하이파는 무승부만 거둬도 일단은 이득이긴 합니다, 그죠? 3위로 유로파를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막상 근데 그 마카비 같은 경우에 그래도 홈 경기에서만큼은 유벤투스, 파리 이런 애들 상대로 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득점의 가능성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 이 경기를 뭐 이기든 지든 무승부를 뜨든 뭐 어차피 자력으로는 1위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죠? 어차피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결과에 따라서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파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프타임 때 파리가 만약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 벤피카가 좀 힘이 좀 빠질 것 같긴 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실점의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지난 챔스뿐만 아니라 아무튼 이 챔스에 나와가지고 조별리그도 그렇고 되게 뭐 그렇게 장난질 치는 경기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오늘 파리가 고꾸라지고 벤피카가 이긴다면은 뭐 1위 석권이야 가능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벤피카 승이나 아니면은 조금 안전빵으로 오버 쪽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버 쪽 가는 것도 대신에 잠깐만 잠깐만요. 벤피카가 요번에 이제 챔스 와가지고 챔스 와서 하나 둘셋넷 원정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는 저기 챔스 저 뭐고 저거부터입니다. 3차 예선부터 원정에서 보자 3대 1승 2대 0승 2대 1승 1대 1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승 1무거든요. 근데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2오버 그리고 2언더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두자면은 그래도 벤피카 승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가능성으로 따지면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벤피카 승이 조금 더 우선이긴 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2대0 지난 스코어랑 똑같이 끝날 수도 있지. 지난 스코어랑 완전히 그냥 똑같은 상황.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바이에른 미넨이랑 인테르처럼 약간 그런